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뭐 내신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큰 테마로 열에 대한 내용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네요. 또는 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겠어요. 온도, 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도는요. 온도는 뜨거워요. 온도는 이제 뜨겁냐 차갑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넘어가는 에너지, 이걸로서 우리가 열이라는 내용을 쓸 수 있죠. 이해했어요? 온도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셀시우스가 만든 섭씨 온도가 있어요. 이 섭이 이제 셀시우스라는 사람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미스터 섭 된 거거든요. 김씨 출시할 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기압판에서 물이 오는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를 백등분한 게 섭씨 온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C 단위를 쓸 수 있겠죠. 반면 미국에서 많이 쓰는 온도는 화씨 온도예요. 페런하이트라는 사람을 역시 옮기는 과정에서 화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온도는 바로 절대 온도예요.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공부해봤겠지만 섭씨 온도 스몰 t를 썼습니다.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를 V0로 했을 때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해요 하는 샤를 법칙을 봤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샤를 법칙에 대해서 기체의 부피가 섭씨 온도에 비례합니까? 아니죠. T도씨에서의 부피는 V0 대비 273에 273 플러스 섭씨 온도 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치? 과학에서는 이 비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내리다 보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아예 0이 되겠지라고 생각되는 그 온도가 있겠습니다. 이 온도를 절대 온도 0켈빈 삼겠고 1도 차이대로 1켈빈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T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데요. 그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온도 0켈빈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원자부상 모든 입자의 운동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달할 수 없다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서 온도와 그리고 열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십시오. 아니, 바로 문제 풀어도 돼요. 학교에서 지도 나갔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과거 감각기관에서 한번 배워봤지만 우리의 손, 뭐 꼭 손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만 온점과 냉점이라는 우리의 피부 감각이 있습니다. 얘는 온점은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고 냉점은 차가워지는 걸 느끼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20도씨 물에 담궈놓고 40도씨 물에 담궈놔요. 그리고 30도씨 물에 같이 담궜네요. 20도씨에 있던 손은 30도씨에 넣으면 뜨겁다라고 느끼고 40도씨에 있던 손은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냉점, 온점은 차가워지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그 온도 자체를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아까 열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놈들이 접촉시켰을 때 넘어가는 에너지를 열이라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열의 단위는 뭘까요? 열의 단위는 줄,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이런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과 에너지, 일이 서로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열도 에너지의 일종, 즉 일로 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게 바로 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1줄은 4.2-1칼로리가 4.2줄에 해당하는 것을 밝혀주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열량 따로 에너지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페이지 180, 열과 열량 이런 것들 한번 정해 주십시오. 자, 10도씨의 차가운 물이 비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쇠고스를 물에 넣고 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발발발 끓고 있네. 물이 끓고 있다는 뜻은 이 물의 온도는 100도씨라는 뜻이 되겠죠. 쇠고스도 역시 100도씨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열평면 그런 경우 쓰게 됩니다. 이 쇠고스를 다시 이쪽에 10도씨에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면 뜨거운 100도씨의 쇠구슬은 열을 잃을 것이겠고 10도씨의 물은 열을 받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0도씨, 100도씨 돼 있던 놈이 중간 어딘가에 온도가 뜨거운 물은 다시 뜨거운 쇠구슬은 열 에너지를 잃을 것이겠고 10도씨 물은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나중에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열량을 직접 계산하겠지만 100도씨의 쇠고슬이 잃은 열 에너지는 10도씨 물이 받은 열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도가 서로 같아진 상태에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쓰겠습니다. 조금 더 실험을 세밀하게 하자면 바깥쪽에 좀 보온재를 쌓는 게 좋겠죠. 여러분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배워왔을 텐데 연력학체에 영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배워본 적 있을까요?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같으면 이동하는 열 에너지는 없다. 연력학체의 영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체 1법칙, 2법칙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영법칙을 만들어졌습니다. 열에너지를 기호로 쓰면 Q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동한 열에너지, 열량의 크기는 MC 델타 T 이렇게 표현됩니다. Cn 델타 T에도 상관없죠. M은 질량입니다. 그럼 단위가 되겠죠. C가 비열이에요. 비열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하게 입었습니다. 비열이 크다는 뜻은 온도를 올리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죠. 비열이 작은 건 금방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물론 금방 식기도 하겠고요. 비열은 단위를 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 쓰고 있고요. 물의 비열을 우리는 기준으로 1g 1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물은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1칼로리 에너지가 든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양이 이거는 온도의
변화죠. 그래서 도스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그람 지워지고 도시 지워지니까 칼로리만큼의 단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1칼로리의 에너지가 줄로 다니면 4.1이라 했죠. 예. 물의 비율은 4.2줄 per 그람 도스틱 이렇게 써도 상관없군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아까 발발 끓고 있던 쇠구슬이었습니다. 처음 온도가 100도씨였고요. 나중에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15도씨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물은 처음 온도가 10도씨였는데 나중에 15도씨가 됐죠? 물의 질량은 300g이었다고 합니다. C. 철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주십시오. 이건 철 쇠구슬이죠. 쇠구슬 철이 쇠구슬이 이런 에너지와 물이 얻은 에너지가 서로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쇠구슬 쪽은 질량 100이었고 C, B를 모르겠고 온도 변화는 100도씨에서 15도씨가 됐으니까 85도 변했습니다. 물이 했습니다. 물은 300g이라고 했네요. 물의 비율은 1이었습니다. 온도 변화는 10도씨에서 15도씨로 5도 변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C는 85분의 3 곱하기 5 이 정도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뭐 약분하는 거야 뭐 나중에 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열은 이동합니다. 그죠? 열의 이동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어떤 것도 있을까요? 대류가 있고 전도가 있고 복사가 있겠네요.
전도는 했어요. 여러분 직접 하시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젓가락에 한쪽 끝을 가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점점 이쪽으로 열에너지가 전달되겠죠. 즉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것이 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겠고요. 전도가 잘 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들이 있겠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의 전도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열에 대한 도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은 그럼 열에 대한 부도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뭐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열에 대한 부도체가 되고 있습니다. 열이 잘 다시 말하면 열이 잘 전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면 끓여 먹겠다고 냄비를 준비해봤잖아요. 그지? 여기다가 이제 가스불을 가열합니다. 이게 열에 대한 좋은 도체가 되어야 물한테 잘 넘어갈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면 이걸 잡겠다고 내가 손잡이를 하는데 그대로 내가 냄비 그 금속을 그대로 잡아서는 화상이죠. 그래서 냄비 손잡이에는 뭘 집어넣을까? 부도체가 있어서 즉 뭐 플라스틱 같은 부도체가 있어서 냄비를 들 수 있게.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대류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열했잖아요. 액체 또는 기체는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럼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차가운 것과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즉 가열된 물이 떠오르고 이쪽 위에 있던 물은 내려오는 이게 대류 현상이 되겠죠. 대류가 되기 위해서는 기체 또는 액체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래서 반면 복사는 흔히 말하는 전자기파의 형식으로 뜨거운 물체가 복사파를 내는 전자기파를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온의 물체는 아무래도 이제 파장이 좀 더 짧은 전자기파, 가시광선 이런 것들을 내겠고요. 저온의 물체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적외선 이런 것들을 냅니다. 즉 여러분들도 몸에서 적외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좀 더 누가 뭐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또는 뭐 코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가 잘 또는 대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에어컨을 설치해 봤습니다. 찬 공기가 쉽게 대류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럼 에어컨은 위쪽에 놔둬야 될까요? 아래쪽에 놔둬야 될까요? 위에 놔둬야 되겠습니다. 찬 공기라는 것은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히터는 어떨까요? 히터를 위에다 놔둬버리면 뜨거운 공기가 이 머리 위에만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히터는 아래쪽에 이랬습니까? 복사 전자기파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이동 방법을 볼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앞에 사람한테 주고 한 사람 가지고 뒤에 사람이 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전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직접 하나씩 가져다 주는 건 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묶어서 여러분한테 던져버리면 복사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여러 이동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없다 한 사람은 이런 것들 가지고 풀어볼게요.